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공부할 파트가 어떤 파트죠? 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전기가 오기까지입니다. 이 파트 나가기 전에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파트들을 정리한 다음에 한번 이번 파트를 볼게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네, 전자기 유도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쵸? 발전의 종류를 했었어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맨 처음 전자기 유도. 우리는 이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봤나요? 네, 전자기 유도에 의해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도 전류가 발생했나요? 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하면 증가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면 교과서 294쪽을 다시 봐도 됩니다.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빠르게 변할수록, 또 두 번째, 자기장이 셀수록, 마지막 세 번째,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어떻게 된다? 유도 전류가 더 세진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걸 봤습니다. 전자기유도 실험을 통해. 그럼 이 전자기유도 실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죠? 네, 이 전자기 유도가 적용된 바로 어떤 장치를 봤어요. 그게 뭐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로 발전기입니다. 이 발전기랑 항상 세트로 등장한 게 누구죠? 전동기죠. 그래서 우리는 발전기와 전동기를 한번 같이 봤어요. 각각의 특징,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각각이 어떤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바꿔주고 어떠한 원리를 이용했는지 봤습니다. 자, 발전기는 어떠한 에너지로 바꿔줬죠? 말 그대로 발전기, 발생시키다,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결과물로 나와야 한다. 즉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고요. 전동기는 전기를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그래서 발전기와 전동기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다.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게 정반대다. 그럼 각각의 원리는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고요. 전동기는 뭘 이용한 거예요? 자기력을 이용한 거죠. 제가 혹시나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전동기는 자기력을 이용한 거다. 잘 얘기했죠? 네. 이러한 원리를 각각 이용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원리가 다름에도 발전기와 전동기는 구조가 거의 같기 때문에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발전기를 전동기로 또는 전동기를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 발전기를 본 다음에 마지막 뭘 봤나요? 네, 이제 발전의 종류를 봤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수력발전, 화력발전, 핵발전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발전 과정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라 했죠? 맞아요. 에너지 변환 과정에 초점을 두라 했죠?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 과정이 어떻게 돼요? 물의 위치 에너지에서 물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 터빈의 운동 에너지, 라스트 뭐야? 전기 에너지. 화력 발전은요?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열 에너지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그 다음 마지막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핵 발전은 방사성 물질의 핵 에너지 또는 원자핵의 핵 에너지, 그게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마지막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유의하며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세 가지 발전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세 가지 발전은 모두 터빈의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므로 모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건데요. 이 셋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바로 에너지원에 따라 구별한다 라는 거죠.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 물의 위치 에너지, 화력 발전의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 핵 발전은 방사성 물질의 핵 에너지 또는 원자핵의 핵 에너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전까지 공부한 내용은 뭐냐? 전자교도 법칙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파트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파트,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전기가 오기까지 이 파트는 뭐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소비자한테 보내줘야겠죠? 즉 이번 파트는 소비자한테 오는, 즉 전력을 수송하는 그러한 파트입니다. 교과서 298페이지부터 한번 볼 텐데요.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네. 자,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학습 목표를 보면 그 단원의 핵심 개념들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력 수송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전력 수송 과정이 첫 번째 핵심 키워드네요. 두 번째, 전력 수송 과정이 핵심 키워드다. 2번,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바꾸는 방법을 변압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뭐를 바꾼대? 전압을 바꾸고 이 방법을 변압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가 이번 파트의 핵심이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학습지와 함께 교과서 298쪽부터 볼게요. 첫 번째, 전력 수송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전력 수송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요,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본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1번 동그라미, 전력, 대문자 P를 기호로 쓰는데요. 이 전력이란 뭘까요? 단위 시간 동안 생산 또는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 P라고 한다. 여기서 단위 시간이란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뭔가 약속한 시간을 의미해요. 나는 1초 동안 생산 또는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보고 싶다. 그럼 그때는 1초가 이 단위 시간이 바로 1초가 되는 거고 1분 동안 사용한 걸, 생산한 걸 보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단위 시간이 1분이 되고 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은 1초로 많이 하긴 하지만 문제 상황에 따라 1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렇게 약속된 시간 동안, 즉 단위 시간 동안 생산 또는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한다. 두 번째 기본 개념, 발전소에 생산한 뭐를 수송하는 과정, 바로 송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송전, 무슨 의미일까요? 송이 뭘까? 우리 송신과 수신 생각해 보세요. 송신은 보내는 거, 수신은 받는 거. 그럼 송전이란 뭘까요? 그렇죠? 전기를 보내는 거겠죠?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발전소에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또는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한다. 그럼 이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는 전선은 뭘까요? 송전선이겠죠. 네, 세 번째 기본 개념, 변전. 변이 뭘까? 그렇죠, 변화시키다. 바로 전압을 변화시키는 걸 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과정을 변전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아래 전력 수송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과 내용은 교과서 298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자. 과정 첫 번째,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의 전압은 보통 10에서 20kV 정도이다. 즉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약 10에서 20kV의 전압으로 보내진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10에서 20kV 정도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 수치가 아니라 이 수치의 변화되는 정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울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추세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세요. 그럼 두 번째, 발전소 가까이에 있는 변전소의 변압기를 거쳐. 자, 변전소래. 변전소 뭐야?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장소겠죠? 거기에 있는 뭐를 거친대? 변압기를 거친대. 변압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아까 학습 목표에서도 다뤘지만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장치겠죠? 어쨌든 이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거쳐 전압을 어떻게 한다? 교과서 한번 보세요. 여기 승합 변전소에서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약 345kV 정도죠. 10에서 20kV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굉장히 높아졌죠? 이처럼 전압을 어떻게 한다? 크게 높인다. 크게 높인 후 멀리까지 송전한다. 여기서 말했듯이 345kV를 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 추세를 봐야 된다. 아, 크게 높였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승합 변전소 여기서. 자, 마지막 세 번째 과정. 소비지역 부근에서, 즉 가정을 얘기하겠네요. 이 그림을 보면 소비지역 부근에서 다시 전압을 어떻게 한다. 자, 보자. 1차 변전소 교과서에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1차 변전소는 대략 154kV 정도로 나오네. 2차 변전소는 22.9kV 정도로 나오네. 자, 345kV에서 1차, 2차 변전소를 가면서 전압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다시 전압을 낮춘다. 낮춰 가정, 산업시설에 전력을 공급한다. 따라서 발전소에서 정리해보면 1, 2, 3번을 정리해보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너지는 변전소의 변압기를 거쳐 무엇으로 송전해? 처음에는 고압으로 송전했다가 1차, 2차 변전소를 거쳐 전압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낮춘 후 주상변압기를 이용하여 가정에 공급한다. 그래서 가정에는 220V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220V로 공급한다. 말했듯이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숫자들의 추세, 변화 추세 어떻게 돼요? 전압을 높였다가 어떻게 돼? 낮춰서 공급한다 라는 거지. 이게 전력 수송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볼 건 뭐겠어요? 네, 왜 전력 수송 과정에서 이렇게 전압을 높였다가 낮추는 그 이유를 봐야겠죠? 네, 학습지 1페이지 아래에서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전압을 변화시킬까? 자, 그 다음 나온 제목이 뭐예요? 전력 손실이죠. 자, 전력 손실 일단 한번 볼게요. 전력 손실 1번 동그라미.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송전할 때 아까 전력 수송 과정 봤죠? 송전선의 뭐 때문에 뭐의 일부가 뭐 돼서 손실된다. 아, 뭔가 전기에너지가 손실되는 걸 전력 손실이라 하겠네. 자, 그럼 송전선의 뭐 때문에? 바로 저항 때문에 뭐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뭐로? 열 에너지로 뭐 된다? 전환된다 라는 거야.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내주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손실된다. 자, 요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뭐 컴퓨터나 노트북 또는 핸드폰, 태블릿 PC 이런 거 오래 사용하다가 만져보면 어때요? 뜨끈뜨끈하죠? 무슨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지. 이 열 에너지는 왜 발생하냐? 이 장치 내부의 저항 때문에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가 또는 공급되고 있는 전기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뜨끈뜨끈한 거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전기 에너지야, 열 에너지가 아니라. 그럼 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는 이 전력 송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야? 안 좋은 거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건. 자, 다시 한번 종소리 섞인 거 미안합니다. 어쨌든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이 상황에서는 안 좋다. 전력 수송 과정에서는. 자,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전력 손실을 뭐로 보냐? 송전선에서 단위 시간 동안 뭐로 전환돼요?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를 바로 전력 손실이라고 한다. 여기서 단위 시간 나왔네. 뭐 1초 동안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전기 에너지를 볼 수도 있고 1분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이렇게 문제 사항에서 약속된 시간을 보면 된다. 어쨌든 핵심은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잃어버리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 손실이라고 한다. 굉장히 핵심 2번 파트 핵심 개념입니다. 그럼 이 전력 손실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력 손실은 뭐랑 뭐를 곱해야 하는가? 보면 송전선에 흐르는 뭐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뭐래? 자, 299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이걸 기호 뭐라고 할까요? 전류의 세기. 기호 대문자 I를 쓰겠죠? 이 전류의 세기의 뭐라는 거야? 전체의 제곱. 이 제곱 중요합니다. 제곱이에요. 곱하기 송전선의 뭐? 저항. 저항은 기호 대문자 R이라고 씁니다. 즉 얘기해보면 전력 손실은 전류의 세기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또 보다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 보면 전력 손실을 아까 전력이 기호가 뭐였어요? P였죠. 앞에서 봤잖아. P. 손실된 전력이니까 P 손실이라고 써볼게.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P 손실은 어떻게 되냐? I 제곱 R이다 라는 거지. 오케이? 굉장히 거의 이거 한 곱하기 100개 엄청 중요한 식입니다. 2번 파트에서 P 손실, 전력 손실은 I 제곱 R이다. I가 뭔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 잘 알아도 단순히 전류의 세기라고 하면은 나중 가서 헷갈릴 거야. 미리부터 잘 잡아놔야 돼. 그냥 전류의 세기가 아니라 어떤 전류의 세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그럼 R은 뭐가 들어가야 돼? I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였지. 그럼 R도 그 송전선의 저항이어야 돼. 이렇게 단순히 전류의 세기 제곱 곱하기 저항 R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용어를 한번 보세요. 그래야 이번 파트 이게 안 헷갈립니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제곱에다가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 송전선의 저항 R을 곱해주면 그게 그 송전선에서 일어나는 전력 손실이다. 됐나요? 그럼 이 식을 적용하는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은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서 제시해 줄 텐데요. 자, 공간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어떤 송전선이 있는데 이 송전선의 저항 기호죠. 이 저항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 저항은 55mm래. 저항의 크기가. 근데 이 순간에 이 저항, 이 송전선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기가 2A의 크기가. 그럼 그때 P 손실은 얼마일까요? 전력 손실. 이 저항에서 일어난 전력 손실. 자, 구해볼까? 어떻게 구해?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 그 전류의 세기의 제곱 I 제곱에다가 그 송전선의 저항 R을 곱한 게 전력 손실이랬죠? 지금 뭔데? 이 송전선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얼마야? 2A 2A 통째로 제곱 곱하기 그럼 이 송전선 이 저항의 저항값은 얼마야? 문제에 주어진 게 50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4 곱하기 50 하면 200W다. 지금은 단위에는 그렇게 초점을 두지 마세요. 일단은 이 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숫자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4 곱하기 50이니까 200. 지금 이 저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력 손실은 200W다. 다시 얘기해보면 이 저항, 이 송전선에서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전력은 200W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예제 첫 번째 간단하죠? 이 식에다가 대입해 보는 거. 자, 그럼 학습지 2페이지로 가서요. 이제 이 전력 손실을 봤어. 전력 손실이 뭔데? 위에서 봤잖아.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전기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손실되는 그러한 에너지를 전력 손실이라고 한다. 그럼 이 전력 손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는 이 전력 손실을 줄여야겠지. 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전기 에너지잖아. 즉, 이 송전 과정에서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학습지 2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력 손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학습지 2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가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자, 앞에서 봤던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정말 중요하다 했던 그 식. 바로 전력 손실 계산하는 P 손실은 이거 P예요. 미안합니다. 이상했어. P 손실은 어떻게 된다? I 제곱 R이다. 그럼 이 P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R을 줄이거나 I를 줄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1번 동그라미 송전선의 뭐를 저항을 어떻게 한다? 감소시킨다. 저항 자체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첫 번째 점, 저항이 작은 송전선을 애초에 사용해서 송전선의 저항을 줄여서 전력 손실을 줄인다. 또는 두 번째 점, 저항이 작은 송전선이란 뭘까? 길이가 어떠하고 굵기가 어떠한 송전선을 사용할까? 길이가 어때야 될까? 짧고 굵기가 어때야 될까? 굵은 송전선을 사용한다. 이게 왜 저항이 작을까? 자, 생각을 해봐. 저항이란 건 어떻게 보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전류가 뭔데? 전류란 뭐야? 바로 전자의 흐름이죠. 그러면 동일한 양의 물질로 전선을 만든다고 해봐. 하나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굵고 짧게 동일한 양의 물질로 만들어. 그러면 다른 하나는 얇고 길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 안에서 전자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게 전류의 흐름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전자를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직접 전자가 돼서 이 도선 속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굵고 짧은 게 이동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편하겠어? 얇고 긴 게 여러분들 이동하기 편하겠어? 얇고 길면 여러분들 서서 가지 못하고 막 기어가거나 엎드려 걷거나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굵고 짧으면 서서 그냥 편하게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좀 비유로 표현해보면? 그쵸? 즉 굵고 짧은 게 얇고 긴 것보다 저항이 어떻게 된다? 작다. 오케이? 동일한 양으로, 동일한 물질을 동일한 양으로 송전선을 만들었다 할 때 짧고 굵은 송전선이 더 저항이 작을 수밖에 없다. 이 전자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통로를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굵고 짧은 게 움직이기도 편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송전선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송전선에 흐르는 뭐를?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한다? 감소시킨다. 두 번째 방법이죠. 근데 이제 여기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감소시키나요, 선생님? 자, 보자. 첫 번째 점,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뭐하다? 일정하다.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발전소마다 만드는 전력이 일정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발전소에서 얼마만큼의 전력을 만들어내잖아?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보내든 이 전력이 가는 건 똑같다는 거 아니야. 발전소에서 출발할 때 말하는 거야. 물론 중간에 이 전력 손실 때문에 이 전력이 조금씩 감소돼서 우리 가정에 도착하겠지만 그거 말고 출발시킬 때만 보자. 어떻게 보내든 만들어진 전력은 전체 다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보내든 출발할 때 이 만들어진 전력 자체는 어떤 양으로 일정한 상태로 출발할 거 아니야. 오케이? 뭐 A 방법으로 보내든 A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A 방법으로 보내든 B 방법으로 보내든 방금 발전소에서 뭐 요만큼의 전력을 만들었다라면 그 전력이 출발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A 방법이든 B 방법이든 이 양이 출발하는 건 동일하다. 그런 의미예요. 오케이? 일정한 전력, 어떤 방법으로 보내든 이 전력의 양, 출발하는 전력의 양은 일정할 거다. 발전소에서. 그럼 이 출발하는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전력 P는 어떻게 계산되냐? 뭐랑 뭐를 곱해야 되는데 바로 송전 전압 V와 그때 송전돼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 이들의 곱이다. 그래서 이거를 또 식으로 정리해보면 P는 VI다 라고 하는 굉장히 아까랑 마찬가지로 별표 100개인 그러한 식이 나온다. 잘 들어야 돼. 송전전압, 내가 보내려고 걸어주는 전압에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출발하는 이 송전선에 흐르게 되는 전류의 색이 I를 곱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보내지는 전력이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걸 보자. 이 P는 A 방법이든 B 방법이든 A 방법, B 방법이 뭔지는 그냥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 방법으로 보내든 B 방법으로 보내든 내가 발전소에서 이 P를 만들어서 출발시키면 A 방법이든 B 방법이든 다 P가 갈 테니까 전력은 일정하다고.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 내가 뭐를 높이면 송전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뭐 할까? 감소하겠지. 왜? P가 일정해. 얘는 변하지 않아. 근데 P는 VI라고. 근데 내가 지금 V를 높였어. 그럼 I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전류세가 감소한다. 그래서 아까 앞에 전력 수송 과정에서 이렇게 전압을 크게 증가시키는 거야. 왜? 고전압으로 송전을 하면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면 즉 송전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 전압을 n배 높이면 전류의 세기는 몇 배가 된다? n분의 1배가 된다. 왜? 둘의 곱은 일정할 테니까. 그럼 전류의 세기가 n분의 1배가 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n분의 1배가 돼. 그럼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는데? 위에 봤지? P 손실은 I제곱 R. 그럼 I가 n분의 1배가 되면 I제곱은 n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전력 손실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고전압 송전을 하려고 한다. 전압을 n배 높였더니 전력 손실은 n제곱분의 1배가 되네. 완전 게이드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4번 고전압 송전을 볼게요. 송전선에서의 뭐를 줄이기 위해? 우리의 핵심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에서 어떠한 전압으로 송전해? 높은 전압, 고전압으로 송전해. 그 다음 소비자 근처에 와서는 뭐 보다 안전하기도 해야 되니까 전압을 어떻게 할까요? 낮춘 후 공급한다. 그래서 아래 과정을 보면 발전소에서 송전선을 통해 변전소를 보내는데 여기 보면
초고압 변전소라 돼 있죠. 전압을 크게 높여.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이렇게 크게 높였다가 점차 전압을 서서히 낮추면서 주상변압기까지 오고 주상변압기에서 우리 가정, 즉 소비자한테 온다는 거지. 왜 고전압 송전을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고전압으로 송전하면 전류의 세기가 줄 테니까, 전류의 세기가 줄면 전력 손실도 줄어드니까. 그럼 우리한테 오는 전기 에너지, 전력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아셨나요? 네. 그래도 이거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거의 맞을 거야. 잘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예제와 함께 봐야 되는데요. 그 예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식 하나 한번 보고 그거랑 같이 예제에 적용해 볼게요. 어떤 식이냐? 학습지 2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바로 5번 괄호. 무슨 법칙이 나와요? 오매 법칙이 나오죠. 중학교 때 한번 봤을 거예요. 한번 안 본 친구들도 지금 제가 새롭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오매 법칙이 뭘까?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 대한 법칙이에요. 이 관계가 어떤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 회로 양단에 걸린, 이 양쪽 끝에 걸린 뭐에 비례한다?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2번 동그라미, 전류의 세기 I는 회로 양단에 걸린 뭐에 비례하고? 전압의 크기 V에 비례하고, 회로의 뭐에 반비례한다? 회로의 저항 R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뭐야? 오매 법칙에서 I는 R분의 V라고 나타냈죠. 이거를 여러분들 좀 더 친숙한 식으로 바꾸면 따라서 V는 IR이라고 하는 오매 법칙이 나온다. 자, 그럼 예제 2번을 가기 전에 이 오매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오매 법칙을 어디에 적용할 거냐? 학습지 1페이지 맨 아래 봤던 예제 1번에다 대입해 볼게요. 한번 적용해 볼게. 자, 보자. 왜 안 넘어가지? 넘어가네요. 자, 예제 1번. 자, 지금 여기 송전선의 저항이 55mm, 이 저항. 그리고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야.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압이 걸렸다는 거야. 아까 말했지. 회로 양단에 걸린 전압이라고. 이 회로 양단에 걸린 전압이 어떤 의미냐? 이러한 송전선이 있으면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 회로 양쪽 끝에 양단에 어떠한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 2A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회로 양단에 걸린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어떻게 봤어? 오매 법칙. 회로 양단에 걸린 전압 V는, 자, 단순히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보다 정확히 알았죠? 용어를. 회로 양단에 걸린 전압은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 곱하기 그 회로의 저항 R이다. 이게 뭐였어? 아까 본 오매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는 2A, 저항은 50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그 값은 100V, 2 곱하기 50하면 100V. 그래서 이 회로 양단에 100V가 걸려 있구나. 아셨나요? 그래서 V는 100V다. 이 회로에 걸린 전압은 100V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혼란이 올 거예요. 어떤 건데? 오매 법칙. V는 IR 그리고 P 손실은 뭐야? I제곱 R. 선생님, 근데 I제곱 R인데 V는 IR을 했으니까 요거를 VI 요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바꿔서 한번 계산해보자. 말했지, 용어 정확히 하라고. 그럼 i제곱 r 대신 vi 써보자. 여기서 vi, 이 예제 1번 같은 경우 vi 쓰면 어떻게 될까? 이 회로에서 일어나는 전력 손실이니까 v는 뭐가 돼야 돼?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 그럼 어떻게 돼? v, 이 회로에 걸린 전압 100V인 거 구했지? 100V. 그리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색이 얼마야? 2A. 어떻게 돼요? 200W. 아까 구한 요 200W랑 어때요? 똑같네. 아직 단위는 지금은 단위는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단위까지 신경 쓰면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릴 거야. 그러니 지금은 일단은 좀 숫자 표현에 좀 집중하세요. 숫자 계산. 이 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이 계산에 좀 더 초점을 두기 바랍니다. 단위는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VI로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R분의 V제곱 해볼까? R분의 V제곱 어떻게 될까? 칸이 좀 좁은데 작게 써볼게요. V 어떻게 돼? 100V의 제곱. 이거를 뭘로 나눠? R 얼마? 55옴. 이거 얼마야? 만을 50으로 나누래. 그래도 얼마 나와? 200W. 똑같이 나오죠. 어떻게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다만 여러분들은 요 식을 그래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대부분 문제는 요 식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거든. 자, 요 아래 이 두 식은 회로에 걸린 전압의 크기, 이 회로 양단에 걸린 전압의 크기를 알아야 풀 수가 있어. 그 전압은 어떻게 구하는데? 요 오메 법칙으로 구했잖아. 이 오메 법칙 구하려면 I랑 또 R을 알아야 돼.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식, 요 아래 두 식을 쓰면 약간 작업을 추가로 하는 거야. 왜? 이미 I랑 R을 알면 요 식, P 손실은 I제곱 R이라는 식으로 이미 문제, 이 전력 손실을 구할 수 있는데 이 I와 R을 안 다음에 V를 구하고 이 V를 여기다 대입해서 또 식을 써야 되니까 좀 이중적인 작업이야. 추가 작업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요 식을 좀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P손실은 I제곱 R 바로 요 식 가운데 여기. 오케이? 내가 별표 100개 친 거. 이 식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메 법칙 적용을 해봤으니 한번 예제 2번을 또 풀어볼게요. 예제 2번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제시해 볼 텐데요.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어떤 변전소가 있어. 간단히 나타낼게. 여기 변전소가 있어요. 이 변전소에서 각각 다른 변전소로 두 개의 송전선을 이용해 각각 송전한다. 그래서 여기 어떤 변전소로 가고 여기도 어떤 변전소로 간다. 얘를 송전선 A라고 해볼게. 송전선 A 위에 놈을, 아랫 놈을 송전선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송전선 A와 B에 어떤 크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냐? 여기에는 I0의 세기를 가진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는 I라는 전류가 흐릅니다. 크기가 I인 전류가 흐르고 있어. 오케이? 지금 문제 상황을 주어진 거야. 왜 I0 I가 흐르나요가 아니라 문제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리고 송전선 A의 저항은 R. 송전선 B의 저항도 R. 둘의 저항이 같네. 우연히 같다고 보자고. 문제 조건이. 그리고 또 A로는 전력 얼마를 보내주냐? 송전 전력 얼마를 보내주냐? P를 보내준대. P만큼의 전력을 지금 변전소에서 송전선 A로 출발시킨 거야. 그런데 B로는 또 얼마를 보내냐? 송전 전력을. 송전 전력 얼마? 얘는 2P를 보낸대.
그랬더니 A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A에서 발생한 전력 손실은 P0고요. B에서 발생한 전력 손실은 4P0래. 자, 문제가 좀 복잡하죠. 차근차근 봐야 돼. 실제로 이 파트가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해요. 잘 보셔야 돼. 이러한 문제 상황이 주어졌어. 문제에서.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뭐냐? i와 i0의 관계를 보자. 이 크기가 얼마의 비율이냐? 자, 생각해 보자. 어떻게 구할까? 자, 우리는 P 손실을 이용해서 구해 볼게요. P 손실 각각을 따져보자. A는 어때요? A에서는 얼마였어요? P0였죠? 이건 어떻게 구해? 송전선에서 발생한 전력 손실이죠. P0. 미안, 다시 쓸게요. 그냥 A의 경우는 P0야. 야, 송전선 A에서 발생한 전력 손실이야. 그럼 P 손실은 어떻게 계산했어? P 손실 I 제곱 R. 이거 뭐야? 송전선에서 일어난 전력 손실이면 I는 그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R은 그 송전선의 저항. 그럼 여기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얼마야? I0. A의 저항은 R. 오케이? 이렇게 나올 테고. 그럼 B를 한번 볼까? B에서는 전력 손실 얼마야? 4P0래. 그럼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넣어야겠지? 얼마? I의 제곱. 그리고 B의 저항 얼마? R이라고. 그럼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어? I 제곱은 4I0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I 제곱은 4I0 제곱. 따라서 어떻게 된다? I는 2I0가 된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I 대 I0는 몇 대면? 2 대 1이라고. 오케이? 왼쪽에 있는 조건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또 하나. 두 번째는 또 뭘 물어볼 거냐? 그러면 첫 번째 변전소에서 송전선 A로 전력 P를 보내고 송전선 B로는 전력 2P를 보낸다 치자. 왜? 각각 모든 가정집이 또는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전력을 필요로 하진 않을 테니까 각각 전선에 따라 전력을 다르게 보낼 수는 있다고. 그러면 이 송전전력 P를 가지고 송전전력 2P, P를 가지고 송전전압 A랑 B를 구해볼게. 전압 B. 이게 무슨 의미야? 송전전압이 앞에서 말한 거 바로 요거.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 P는 여기 별표 친 거 있죠? 여기 송전전압과 그렇게 해서 송전선에 보내지는 전류의 세기를 곱한 거랑 같다며. P는 VI라고. 정말 중요한 시. 이 송전전압, 보내는 전압, 얘는 여러분들 내가 왜 V라고 안 쓰고 송전전압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냐면 이것은 이렇게 여기 송전선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계속 용어를 강조했죠. 얘는 송전선에 걸린 전압이고 송전전압은 송전선에 걸린 전압이 아니라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보낼 때 걸어주는 전압이다. 송전선에 걸어주는 전압이 아니라 보내는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좀 이해가 쉬울 거야.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 송전전력 P죠. 얘는 송전전압 A. 자, 용어를 계속 강조한 게 이거예요. 단순히 V라고만 외우면 이거 많이들 틀립니다. V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송전전압 A 곱하기 그때 흐르는 전류색이 얼마였어? I0였지. P는 미안합니다. P는
그럼 B는 어떻게 돼? 송전전력 얼마야? 2P. 얘는 어떻게 돼? 송전전압 B 곱하기 어떻게 될까? 그때 흐르는 전류색이 I가 I 얼마였어? 위에서 2I0였지. 2I0. 원래는 I지. 여기 흐르는 전류색 I인데 그게 2I0랑 같다며. 그랬더니 전력 2배 차인데 전류색이 2배 차이. 따라서 송전전압 A랑 송전전압 B는 어떤 관계다? 같은 관계다. 즉 얘는 1대 1의 관계다.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지. P는 VI식을 이용해서. 오케이? 그럼 라스트로 3번 위에 공간수가 위에다 써볼게요. 3번은 뭘 할 거냐? 오음의 법칙을 한번 볼게요. 이 오음의 법칙으로 뭘 할 건데 이 송전선 A랑 송전선 B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 비율 A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A라고 해볼게. 오케이? 이렇게 양단에 걸린 전압 이거랑 송전선 B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B. 이거는 송전전압과는 다른 거야. 송전전압은 변전선압 발전소에서 전력을 보내줄 때 걸어주는 전압이고 절대로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볼 것은 이 송전선 양단, 아까 말했지 오음의 법칙 회로 양단에 걸린 전압의 크기, 바로 이 송전선 양단에 걸린 전압의 크기. 앞에서 예제 1번에서는 바로 요거 이 양단에 걸린 요 전압 V 요걸 구해보겠다는 거야. 뭘 이용해서?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돼? VA는 이 송전선 A에 걸린 전압이니까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곱하기 송전선 A의 저항. 그럼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얼마야? I0 곱하기 저항 얼마? R. VB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얼마야? I인데 이건 2I0랑 같이 크기가 저항 얼마? R. 와우. 그럼 VA 대 VB는 얼마라는 거야? 1대 미안. 2가 아니라 1대 2라는 거지. 자, 봐봐. 이게 여러분들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거야. 요 송전전압 A, B랑 이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 봐봐. 결과가 같니? 다르죠. 송전전압은 A랑 B랑 같은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은 1대 2가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전력 이거 볼 때 이거를 단순히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 해서 VI라고 하면 안 된다고. 보다 정확하게 송전전압 V 그리고 이 전류는 전류의 색이 I. 어떤 거? 변전소에서 보내는 전류의 색이. 즉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라고. 전력 손실도 그 회로에서 일어나는 어떤 저항 이 송전선에서 일어나는 전력 손실이라면 그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고 그 송전선의 저항 R 값을 각각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요거 P는 VI 쓸 때 있잖아요. 요거 두 번째 요거 2번 동그라미 볼 때 여기 선생님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를 썼잖아요. 보내는 전류의 색이 I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앞에 요 식에 따르면 맞아요. 근데 전류는 뭐라고 했어? 전자의 흐름이라고 했지. 여기 봐봐. 변전소에서 출발한 다음에 또 다른 중간에 전자가 샛길로 빠질 수 있나요? 송전선이 딱 하나 이렇게 있지. 송전선 A 하나. 그럼 여기 변전소에서 출발한 전류의 세기는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랑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 전자가 중간에 다른 길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전자가 변전소에서 송전선 A로 출발했지. 그러면 송전선 A에는 계속 똑같은 전자의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때 이 P는 VI에서
이 전류의 세기는 결국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랑 같을 수밖에 없구나. 보내주는 전류의 세기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I0를 출발시키면 여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I0일 수밖에 없다. 왜? 중간에 전자가 빠져나갈 샛길이 없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송전선 B도 생각해봐. 얘 I로 송전선에 I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변전소에서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렀다는 거야? I만큼의 전류를 보내줬다라는 거지. 전력을 송전할 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송전 전력 구할 때 송전전압에다가 송전선에 흐르는 그냥 전류의 세기를 곱해줬다. 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곧 송전 전류의 세기랑 똑같으니까. 전력을 보낼 때 그때 흐르는 전류랑 똑같은 세기일 테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많이 헷갈리겠지만 요 문제 저는 정말 별표 이상하네. 정말 중요한 예제라 생각하거든요. 이번 파트 핵심을 다 담은 문제야. 이 문제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다면 이번 파트를 전부 다 이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제 2번은 반드시 이해될 때까지 또 풀어보고 제가 강조한 이 용어 가지고 계속 풀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 제가 강조한 용어들로 앞에 개념들도 쭉 훑어보고 이 문제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기 바란다. 아셨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파트인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봤습니다. 그럼 맨 처음 학습 목표를 한번 가보자. 학습 목표에서 발전소에서 가정까지의 전력 수송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근데 그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니 우리는 그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까지 본 거다. 그럼 남은 학습 목표 두 번째는 언제 할 거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떤 걸 할 거냐? 우리 전압을 높인다 했지. 왜 전압을 높여? 전압을 높이면 2번 동그라미 전류의 세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전압을 높이면. 그럼 이제 전압을 어떻게 높일 건데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바꾸는 방법을 변압기의 원리로 설명한다. 요게 바로 다음 파트에 할 내용입니다. 교과서로는 300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아셨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298쪽, 299쪽을 봤습니다. 교과서. 그러면 남은 시간은 뭘 할 거냐? 여기 제가 실어놓은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칠게요. 자, 세 가지 예제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예제 3번. 그림은 변전소에서 저항값이 같은 송전선 A, B를 통해 어떤 단서가 주어졌죠? 저항값이 같대요. 문제는 항상 처음부터 읽으라 했죠. 저항값이 같은 송전선 A, B를 통해 각각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대. A, B에 흐르는 전류세가 각각 I, EI래. 그럼 A, B에서의 손실 전력 각각 PA, PB를 할 때 PA 대 PB를 구해봐라. 자, PA 어떻게 구해요? 아니, P 손실 어떻게 구했어요? 그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제곱, 그 송전선의 저항. 이런 식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라 했어요. 그럼 PA는 어떻게 될까? 흐르는 전류의 세기 I. 저항값이 같대. 그럼 난 이 저항을 R이라고 해볼게. 그럼 I 제곱 R이 될 테고 PB는 어떻게 될까? EI의 통째로 제곱 곱하기 저항값 R. 몇 대 몇? PA 대 PB는 1대 4. 정답은 3번이 된다. 간단하죠? 요 식을 갖고 놀 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예제예요.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제 4. 그림은 실시간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에 의해, 여기 지능형 전력망 있네요.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표는 낮과
밤에 변전소의 공급 전력과 송전전압,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을 나타냈대. 변전소에서.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래. 자, 기억.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낮이 밤보다 적다. 얘기해보자. 야, 공장에서 소비한 전력이야. 여기 나와 있는 손실 전력은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이야. 공장에서의 소비 전력이 아니라. 그럼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공장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할까? 야, 전력을 변전소에서 공급했어. 여기 공급 전력 보이지? P0를 보내줬어. 근데 중간에 손실 전력이 0.05P0래. 그럼 공장에 도달하는 건 얼만큼일까? 그치? P0에서 0.05P0를 빼준 값이지. 그럼 그게 뭐겠어?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일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자, 생각해봐. 좀 더 얘기해 줄게. 야, 공장에서 애초에 0.95P0가 필요하다고 지능형 전력망에서 분석을 했으니까 변전소에서 P0를 보낸 거 아니야. 왜? 중간에 손실 전력이 0.05P0가 일어날 테니 그러면은 공장에 도착, 그렇게 하면 공장이 필요로 하는 0.95P0가 도착하겠네. 그래서 변전소에다가 명령을 내린 거지. 야, 공장으로 낮에 P0만큼의 전력을 공급해라. 요렇게. 즉, 그래서 공장 소비 전력은 어떻게 보면 되냐? 공급 전력에서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빼주면 공장에서의 소비 전력이 된다. 손실 전력을 빼줘야 된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낮에는 낮을 보자. 낮은 어떻게 돼? 공장 소비 전력이 어떻게 돼? P0 마이너스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 0.05 P0는 0.95 P0다. 밤은 공급 전력이 어떻게 돼? 변전소에서 2P0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 몰라. 기억. 요거래. 근데 이걸 지금 비교해 보래. 이 P0입니다. 여기 방금 제가 덧칠한 거. 오케이? 아직 모르겠지? 그럼 기억을 한번 구해 봐야지. 기억 구해 보자. 자, 일단 또 다른 단서 뭐가 있어? 송전전압. 자, 말했지. 이거는 송전선에 걸린 전압이 아니라 변전소에서 보내줄 때 그때의 전압이다. 그럼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인 공급 전력 한번 보자. 공급 전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공급 전력은 바로 송전전압. 단순히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라고 했어. 누누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다. 많이들 헷갈려 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공급 전력은 송전전압 곱하기 얼마? 그 송전할 때의 전류의 세기. 이건 또 뭐랑 같아?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랑 같다고 했지. 어쨌든 I라고 해보자. 그럼 낮에 한번 보자. 낮에 공급 전력 얼마야? P0는 송전전압 얼마래? 낮에 V0만큼 송전전압 걸어준대. 송전선에 걸린 전압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0라고 해보자. 그럼 나는 I0 쓸게. 밤은 2P0를 공급한대. 얘는 똑같이 송전전압이 얼마래? V0로 갔대. 그럼 얼마 크기의 전류를 보낸 거야? 변전소에서? 2I0. 그러면 당연히 송전선에도 얼마의 전류가 흐른다? 2I0가 흐르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손실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자. 손실 전력. 낮은 어떻게 돼? 손실 전력 어떻게 구해? P손실은 I제곱 R. 그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제곱에 송전선의 저항을 곱해야겠지? 왜?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니까. 그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낮은 얼마야? I0. 그럼 이거 제곱. 그럼 송전선의 저항은 얼만데? 모르지만 낮과 밤에 이 송전선의 저항은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동일한 송전선이잖아. 나는 그걸 그냥 R이라고 넣을게. 그럼 R 이렇게 되겠지. 이게 얼마야? 손실 전력 0.05 P0라고 문제에 주어졌잖아. 손실 전력 0.05 P0. 그럼 밤은 전류색이 얼마래? 송전선에 흐른 전류색이 EI0에 EI0. 그럼 손실 전력은 EI0의 제곱 곱하기 동일한 송전선 R. 그럼 이건 얼마겠어? 위에 거보다 4I0 제곱 4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0.2 P0가 된다. 따라서 드디어 구했다. 기억은 얼마야? 0.2 P0. 오케이? 그럼 이거를 위에다 대입해봐. 그럼 요거 2P0에서 어떻게 돼? 2P0에서 0.2 P0를 뺐으니까 얘는 얼마야? 1.8 P0. 자, 누가 더 크냐? 공장 소비 전력. 밤이 더 크죠?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 이게 공장 소비 전력이잖아. 0.95 P0, 1.8 P0. 낮이 밤보다 적다. 맞네. 기억 맞습니다. 니은번 보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낮과 밤에 동일하다. 아까 이미 우리 풀이과정 중에 구했지. 여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여기 구했는데 낮에는 얼마? I0. 밤에는 EI0. 낮과 밤이 동일하니? 2배 차이 납니다. 니은 틀렸어요. 마지막 디귿. 기억은 0.1 P0이다. 얼마래? 0.2 P0라고. 디귿 틀렸어. 정답 몇 번? 1번. 오케이? 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괜히 3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앞에 있는 개념들을 충분히 그 용어까지 구체적인 용어까지 생각해서 단순히 전류의 세기가 아니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그냥 전압이 아니라 송전전압 또는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 이런 식으로 송전전압과 송전선에 걸린 전압은 다른 거라 했죠. 이런 식으로 정확히 용어를 풀이해서 이 식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이 문제도 차근차근 하면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마지막 예제 5 풀고 이번 차시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림과와 같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변전소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변전소 그리고 송전선을 통해 가정으로 공급된다. 그림 나는 뭘까? 이 변전소에서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아까 얘기했네요.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변전소의 송전 전압에 따라 나타냈대. 자, 나의 그래프 보자.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변전소의 송전 전압에 따라 나타냈대. 즉 바꿔 말하면 변전소의 송전 전압에 따라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냈다라는 거야.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모두 고르래. 기억. 송전선에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게 뭐였어요? 아까 말했던 전력 손실이죠. 전력 손실이 뭔데? 내가 전기 에너지를 보냈는데 송전선에 뭐 때문에? 저항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뭐로 전환된다고?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이걸 전력 손실이라 했지. 송전선에서는 뭐가 발생해?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그 얘기는 송전선에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아요? 맞죠? 일부 전환되고 있어요.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번 보자. 가정에서 공급받는 전력은 송전전압이 EV일 때가 V일 때보다 크다. 야, 가정에서 공급받는 전력은 뭘까? 니은번. 가정에서 공급받는 전력. 요거 방금 위에 문제에서 봤잖아. 마치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바꿔 말하면 뭐야? 공장에 공급되는 전력인 거잖아. 마찬가지로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력이라고. 오케이?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 뭐겠어? 보낸 전력. 내가 얼마를 보냈으면 그 중에 일부는 손실되겠지. 전력 손실. 그럼 남은 양이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 아니겠니?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송전 전력에서
뭘 빼주면 다 가정에 공급될까? 송전전력에서 손실전력을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빼기. 송전전력에서 손실전력 빼주면 나머지 전력은 다 가정에 공급될 거 아니야? 바꿔 말하면 가정에서 소비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송전전력은 지금 동일하대.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래. 그럼 나는 이 동일한 전력을 P0라고 해볼게. 그냥 편의상. 오케이? 그럼 EV로 미안. 송전전압이 EV일 때, 그럼 EV일 때 그때를 보자. 자, 얼마를 잠깐만. 미안합니다. 이거 P0라고 안 할게요. 왜? 여기 그림 나와보면 그래프에 P0가 있지? 그럼 나 이거 그냥 다시 P'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송전 전략은 얼마라는 거야? 일단 P'에서 손실 전력 얼마야? 지금 EV로 보낼 때 송전 전력 EV일 때 손실 전력 얼마야? P. 오케이? 그럼 V로 송전할 때는 송전 전압이 V일 때는 똑같이 동일한 전력 송전한 됐으니까 P'에서 그때는 얼마야? V일 때는 손실 전력이 P0래. 근데 P랑 P0 중에 누가 더 크니? 그래프 보면 P0가 더 크지. 그럼 동일한 양에서 더 큰 수 빼봐. 그럼 어떻게 돼? 더 작아지겠지. 더 큰 수를 빼면. 그러니 2V일 때가 V일 때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다고. 왜? 더 큰 수를 뺐잖아. 오케이? 그래서 P' 빼기 P가 P' 빼기 P0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마지막 디귿번 보자. P0랑 P의 관계를 보래. 디귿번. 야, 여기 봐봐. 송전전압이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지. 우리 송전전력 P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송전전압 V 곱하기 송전되는 전류의 세기 또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같다고 했으니까 전류의 세기 I라고 했지. 이 얘기는 뭐야? 잠깐, 이 얘기는 뭐야가 아니라 근데 지금 동일한 전력을 송전한대. 송전 전력이 동일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송전 전압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류의 세기는 몇 배가 된다? 2분의 1배가 된다. 그 얘기는 전력 손실, 손실 전력 상관없어요. 전력 손실이나 손실 전력. 전력 손실은 몇 배가 된다? I제곱 R이니까 4분의 1배가 된다. 그러면 여기 봐봐. 송전전압이 2배가 됐어. 그럼 전력 손실은 몇 배가 돼야 돼? 몇 배? 4분의 1배가 돼야 된다고. 그럼 P0 곱하기 4분의 1은 P라는 거지. 송전전압 2배가 되면 전력손실 4분의 1배 돼야 되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 P0는 4P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럼 디귿도 어떻게 된다? 맞다.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력수송 과정과 전력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 그리고 이 전력 손실을 줄이는 2가지 방법에 대해 봤습니다. 2가지 방법은 뭐였죠? 송전선의 저항을 줄인다. 두 번째는 송전 전압을 높여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줄인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주 중요한 식 3가지를 봤어요. 뭐였어요? P손실은 I제곱 R, 송전전력 P는 VI, 그리고 오음의 법칙 V는 IR. 이 3가지를 봤는데 단순히 이
식을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보다 정확히 하려면 여러분들 안 헷갈리려면 제가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용어 자체를 정확히 하라고. 얘가 송전, 그냥 V가 아니라 송전전압 V라고. 오케이? 그냥 전류색의 I가 아니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색이라고. 그냥 저항이 아니라 송전선의 저항 R이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그럼 다음 시간엔 뭘 할 거냐? 아까 말했다시피 그럼 이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송전전압을 높였는데 그럼 그러한 송전전압을 어떻게 높이나요? 바로 변압기를 이용해 높이는데 이 변압기에서 전압을 바꾸는 과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